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일본의 수수께끼 10가지. 일본의 문화는 정말 매력적이지요. 그리고 머리를 아프게 하는 그들의 수수께끼 역시 예외는 아닌데요. 창의적으로 사고하기는 물론 어떤 삶의 경우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논리 기술을 시험하죠. 여러분이 이 수수께끼들을 가뿐히 풀 수 있는지 확인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벨을 켜서 밝은 면의 소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수수께끼. 일본의 공식 통화와 관련된 퀴즈부터 시작해봅시다. 이 동전이 N이라고 불린다는 건 이미 아시겠죠? 하지만 물의 표면에 어떻게 떠 있을 수 있을까요? 10초 드리겠습니다. 이 동전이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는지 생각하고 계셨다면 바로 정답입니다. 1엔짜리 동전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매우 가볍습니다. 맞추지 못하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시작인걸요. 두 번째 수수께끼. 일본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인 홋카이도로 여행을 떠나봅시다. 홋카이도에서는 길마다 미스테리한 기둥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둥의 정체는 뭘까요? 지금부터 시간을 재겠습니다. 홋카이도는 일본의 북쪽 끝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 눈이 아주 많이 옵니다. 때문에 이런 기둥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둥들은 길의 커브가 어디인지를 가르쳐주며 눈을 치우는 사람들이 교통을 위해 어느 부분을 치워야 하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수수께끼. 일본은 아주 맛있는 초밥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초밥은 보통 대나무 잎과 함께 나오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10초 드리겠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초밥을 대나무 잎에 싸서 보관했던 시대의 메아리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 여행을 가야 할 때마다 일본 남녀들은 초밥에 양념을 해서 더 신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대나무 잎으로 이를 포장했습니다. 여행길에 오른 지 며칠이 지난 후에 이 잎의 상태는 초밥의 신선도를 알려주는 훌륭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요즘에는 일본에서는 거의 없는 일이지만 대나무 잎은 여전히 일본 초밥과 친밀한 관계로 남아있습니다. 네 번째 수수께끼. 2016년에 단순한 수학 문제가 일본에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일본의 연구그룹에서는 20대의 60%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여기 방정식이 있습니다. 문제 푸는 시간 10초를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잘 생각해보세요. 자, 정답이 뭘까요? 답이 1이라면 축하드려요. 맞추셨습니다. 이번 퀴즈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계산의 순서를 기억하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곱하기와 나누기는 언제나 먼저 하셔야 하기 때문에 3을 3분의 1로 나누면 9가 되죠. 이제 방정식을 따라서 9에서 9를 빼면 0이 되고 1을 더하면 1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큰 실수는 3분의 1을 1 나누기 3으로 모아서 3 나누기 1 나누기 3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렇게라면 이 방정식에서 1이 아니라 9라는 답을 얻게 되실 거예요. 헷갈리죠? 다섯 번째 수수께끼. 여기 귀여운 그림을 보세요. 이들은 무슨 용도일까요? 대답할 시간 10초 드리겠습니다. 이 귀여운 그림들은 사실 일본 우편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편지를 꽤 자주 보내는데요. 이 귀여운 그림들은 전통 우표와 함께 편지를 더 예쁘고 재미있어 보이게 만들어준답니다. 여섯 번째 수수께끼. 10월 매주 월요일, 마치 일요일처럼 디즈니랜드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사실 이날은 보통의 평일이고 일본에서 휴일이라거나 쉬는 날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 왜 월요일이 일요일처럼 바쁜 걸까요? 매해 10월 일본 유치원과 학교들은 하루 종일 큰 행사들을 여럿 운영합니다. 때문에 월요일에
어린이들은 디즈니랜드에서 휴식을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7번째 수수께끼. 이 독특한 무늬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의 중심 부분은 일본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추측하실 수 있나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는 일본의 유명한 헤어스타일 촌마개를 위에서 내려다본 모양입니다. 이 남성용 헤어스타일은 기본적으로 뒷부분을 남기고 민 머리입니다. 이는 사무라이와 관련된 머리지만 오늘날에는 스모 선수들이 주로 하는 머리입니다. 이번 퀴즈는 일본 문화 전문가들에게도 꽤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의 답이 비교적 정답과 가까웠다면 여러분은 분명 똑똑한 분들일 거예요. 8번째 수수께끼. 좋아요. 그럼 일본 학교를 더 깊게 들여다볼까요? 여러분이 더 이상 학생이 아니라 해도 학창시절을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이 그림을 보시고 어떤 과목에서 일본 선생님들이 이 그림을 사용하는지 맞춰보도록 하세요. 10초 드립니다. 이 그림은 지리 수업에 사용하는 그림입니다. 이는 지도의 특정 모양을 학생들이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학교를 다니고 계시다면 이 창의적인 일본식 꿀팁을 사용해 보세요. 9번째 수수께끼. 여기 작은 수수께끼를 하나 준비했으니 여러분 안의 탐정을 이끌어낼 시간입니다. 어떤 일본 배의 선장은 항상 샤워를 하기 전에 반지를 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지가 어느 날 도둑을 맞았습니다. 범인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3명입니다. 빨아야 할 옷을 모으고 있었다는 사람, 해안의 무전 기지와 연결을 하려던 중이었다는 사람, 그리고 거꾸로 뒤집힌 일본 국기를 고쳐놓으려고 했다는 사람. 선장은 즉시 도둑을 찾아서 그의 반지를 되찾았습니다. 누가 선장의 반지를 훔친 건지 이렇게 빨리 알아내실 수 있었나요? 한번 알아봅시다. 사실 이는 일본 국기를 고치고 있었다는 남자였습니다. 그냥 빨간 점인데요.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위아래가 뒤집혀 있을 수 없죠. 10번째 수수께끼. 마지막 수수께끼는 일본 취직시험에서 널리 사용되는 발달 IQ 테스트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강 옆에는 8명의 사람이 서 있습니다. 아빠, 엄마, 아들 둘, 딸 둘, 경찰, 도둑. 이들은 모두 강을 건너야 하는데 약간 곤란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단지 2사람만이 조각배에 탈 수 있습니다. 아빠, 엄마, 경찰만이 배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아빠는 딸 둘과 홀로 남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들들과 홀로 남을 수 없습니다. 물론 도둑은 경찰이 곁에 없는 이상 가족 중 누구와도 절대 함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과제는 그들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작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10번 이상 배를 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퀴즈를 푸는데 10초를 드리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면 언제나 일시정지를 누르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가장 위험한 건 도둑이기 때문에 일단 도둑을 다른 쪽으로 보내버리도록 합시다. 경찰은 배를 조종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죠. 이게 첫 번째 이동입니다. 이제 아들들은 엄마와 함께 있을 수 없지만 경찰과는 같이 갈 수 없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경찰을 다시 돌려보내서 아들 중 하나와 강의 반대편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하지만 도둑과 아들을 함께 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경찰은 도둑을 모두가 있는 쪽으로 다시 데려와야 합니다. 다음으로 다른 아들을 아빠와 함께 안전하게 건너게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아빠가 다시 돌아와 반대편에 있는 엄마와 함께 강을 건넙니다. 엄마는 딸들만 반대편에 둘 수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야 하죠. 하지만 엄마는 딸들을 아빠와 홀로 둘 수 없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경찰과 도둑이 다른 편으로 먼저 가고 아빠가 다시 돌아와야 하죠. 결국 그의 아들들은 경찰만 주변에 있다면 안전할 거예요. 이제 아빠는 딸들과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엄마와 다시 배를 타고 아들들이 있는 쪽으로 돌아가야 해요. 엄마는 아주 쉽게 딸들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거기 경찰이 있는 한 아빠가 딸들하고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2번만 더 움직이면 끝입니다. 우와, 정말 복잡하네요. 그쵸? 만약에 정답에 거의 가까웠다거나 같은 답을 생각해내셨다면 정말 잘하셨어요. 진정한 수수께끼의 챔피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수수께끼가 가장 어려웠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고 난 후 구독 버튼을 눌러 삶의 밝은 면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 잊지 마세요.